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된다. 결국에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됩니다. 네, 그것을 지난 시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그리고 이전부터 말씀드렸고 올해 하반기 아니면은 늦어도 대선 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는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모든 세수는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는 우리가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7.10 대책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완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래서 모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과가 붙는데 딱 하나 보시면은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드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도 일부가 포함되고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주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에 현금 정산을 받을 시에는 우리가 양도세 10% 감면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세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입니다. 이 세법입니다. 세법상. 그래서 저는 국세청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국세청 직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국세청 직원이 참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 딱 있다. 그것이 뭐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현금 정산을 받을 시 양도세는 10% 감면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세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죠. 재개발 사업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중에 이주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주택이야.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1주택이게 재개발 구역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때 이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감평금액을 정하죠. 그래서 이 감평금액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1주택을 똑같은 새 아파트를 한 채를 받는 겁니다. 한 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후에 보시면은 새 아파트를 받는 금액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작죠. 새 아파트가 더 비싸니까. 종후 자산이 종전 자산보다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한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재개발할 때 보면은 비례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비례율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다거나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이 되시면 이 비례율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종후자산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높은 곳이 있어요. 이 비율이 높거나 또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비율이. 그리고 분양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분양가. 자, 이 두 개가 해당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현금 정산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권리가액을 정하고 감평을 받고 나중에 권리가액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새 아파트를 받는 곳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종후 자산이 더 비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물건은 종후 자산보다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내죠. 여기서는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어떠느냐? 다물권자예요. 다물권자고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선택하는 길은 대부분 보시면은 조합 설립 전에 보시면은 이제 개별 등기된 물건들을 대부분은 쪼개서 팝니다. 이게 바보짓입니다. 쪼개서 팔면 안 돼요. 비례율이 높거나 분양가가 높은 곳은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내가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매를 통해서 조합 설립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대충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됐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조합 설립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물권자 같은 경우 개별 등기된 물건은 가치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니까 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명이 우리가 조합원 한 명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물권 다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받는 아파트는 우리가 지금 기준 평형 내에서 범위 내에서 에서 한 채 혹은 두 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종전자산이 더 커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정산을 받습니다. 현금 정산. 이것이 바로 현금 정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하고 현금 정산하고 또 다른 내용이죠. 현금 청산 같은 경우는 내가 조합원 자격이 아닐 때 강제적으로 현금 청산 받는 거고, 현금 정산은 내가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서 물건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별 등기된 물건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 정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10%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물권자에 대한 대한민국 세법에서 유일한 딱 하나입니다. 양도세 감면 조치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보시면은 이제 비료율이 높거나 분양가 높은 것은 일부러 다물권을 대신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여러 채 물건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경우가 이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통건물을 갖고 있다, 개별 등기된 통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무작정 조합 설립되기 전에 조합 설립되기 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주권이 부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개별 등기되었기 때문에 권리산정일 이전 이유가 이미 개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머리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파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헐값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물권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때까지 이제 넘기는 겁니다. 네, 조합 설립되고 조합원 자격을 다물권인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이후 현금 정산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절세 효과에서 가장 크고 자산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따라서 현금 정산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 권리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정산을 해줍니다. 사업 시행 인가 때 우리가 감평을 받는 경우가 한 번 있고, 현금 정산을 받는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법원에서 우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따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서 토탈 묶어서 나중에 보시면은 권리사 가액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다물권자 다주택자는 대부분 보시면은 이 세제택을까지 받으려고 하면은 함께 통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조합원 신청,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고 추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을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 재개발 구역이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조합 설립 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등기된 물건들을 하나씩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성이라든가 나중에 보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가 높거나 비례율이 높은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주택자가 현금 정산을 받을 때는 다주택 양도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외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기재부 기획재정부 수장이죠. 홍당기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당정이 지금 당이자 정부와 여당과 지금 이제 둘러싸고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권 야권은 둘 다 한 목소리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완화를 좀 해주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과 정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잠깐 봤죠?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평행이론. 이거 어디서 안 봤습니까? 네, 지난달에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 완화해주자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여당이 지금 보시면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
예, 비과세 조치를 해주자라고 했을 때 정부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봤죠 이거? 자, 그래 똑같다는 거예요. 양도세도 지난달입니다. 12호까지 완화해 줄 때 여야 공감대에 정부가 우려했다. 이거 지난달이죠. 지난달 똑같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달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까지 완화해 주자. 비과세를 두자 하니까 자, 정부에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자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당정, 정부에서 지금 반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이 똑같다는 거죠. 평행이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지금 무조건 한 번에 정부에서 그래 다주택자 너희들 완화해 줄게 하면은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난리나죠. 폭발하죠. 그러니까 그냥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좀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니까 풀어주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풀어주게 되면은 이 무주택자들이 난리치겠죠. 뭐 부동산과의 전쟁한다고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잡는다고 오만 세금을 다 올리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 하니까 누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무주택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간을 잠깐 보는 겁니다. 간. 생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완화 조치는 저는 양도세 완화 조치는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계획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건 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5년 동안 지금 세금 계속 올리다가 대선 앞에 깎아주겠다. 그 5년 동안 우리가 정부 정책은 하나였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집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겠다. 그런데 이게 다 뒤집어진 거죠. 전부 다 뒤집어진 겁니다. 종부세도 11억까지 완화시켜주고 양도세도 1가구 1주택 9억에서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들에게까지 이제 완화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참고 지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집 사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네. 각자 지금 뭐 살기 바쁜데 뭐 그 사람들 언제 챙겨주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지금 생쇼가 된 겁니다. 5년 동안 부동산과의 전쟁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올해 물가가 이번 달 물가가 3.7%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의식주 물가 다 올라가요. 그런데 집값만 계속 못 사게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에서는 오늘 주담대 담보대출입니다. 이 모기지에 대해서 정부 보증이 11억 원까지 대폭 인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내년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역대 최대치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모기지에서 정부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줍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뭐 보금자리 놀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보증해 주잖아요. 똑같이 미국에서는 그 보증을 11억 원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1억 원. 그래서 한도를 올해보다 18% 올린, 네, 거의 뭐 11억 원 됐다. 그래서 뉴욕이나 뭐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은 최대 150%까지 50% 더 올려서 50% 더 올리면은 거의 한 17억 정도 되겠네요. 16억, 17억. 네. 그까지도 정부 보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인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간 만큼 정부에서는 보증금을 더 올려서 누구나 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누구나 다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하잖아요.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식주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만 어떻게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반대다. 미국은 서민들이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11억 원까지 대폭적으로 정부 보증을 올려서 네, 안심할 수 있도록 집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